자, 하필이면 비상계엄 1년이 되는 12월 3일이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우리가 12월 3일을 맞아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뭐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극우 세력이라든지 윤 어게인 세력과 밀착돼 있기 때문에 과연 12월 3일에 계엄 1주년을 맞아서 사과를 할 것이냐의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사과할까요?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예, 장동혁 대표 국회의원 된 다음에 성채 기자 좀 취재하고 보고 그러셨죠? 굉장히 친한 취재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네. 근데 그때 장동혁하고 지금 장동혁하고 너무 달라요. 180도 다릅니다. 조금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윤석열 정부 때 이제 국민의힘 반장이었는데 그때 윤석열 정부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면 보통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전화 통화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자기 마음을 다 얘기해 준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장동혁 의원이 그런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뭐 실명을 다 밝혀가면서 얘기를 해주진 않지만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코멘트도 많이 해주고 실제로 이제 당내에서 벌어진 일들도 굉장히 잘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취재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안에서 많이 맞았겠다. 저 이제 영상을 아무래도 자주 보게 되니까요. 네. 이렇게 보면 이분이 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거 외칠 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눈에 이렇게 약간 살기가 막 비치고. 네. 이렇게. 광기. 그래서 참 사람이 순식간에 망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그 집회 당일날 현장을 본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국민의힘 당원들 동원한 것보다 더 사람이 많이 몰려왔대요. 그날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영장 집행하고 압수수색 들어간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부정선거론자들이 막 화가 난 상태로 오늘 몰려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제 고무됐구나. 네, 고무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거기서 이제 분위기에 취해서 이제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또 거짓말했어요. 뭐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했다. 네. 100% 거짓말이라고 현장에서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성채 기자가 보셨던 그때 장동혁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람이 그렇게 순식간에 달라지는 거고요. 지금은 12월 3일 날 어떻게 할 것이냐. 당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좀 뭐 이렇게 사과 같은 거 할 것이다. 네. 이런 사람이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다들 기대를 안 하는군요. 네, 당내에서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걸 왜 꼭 3일 날 해야 되냐. 12월 중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3일 날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괜히 기대했다가 상처받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 안 하죠? 네, 많이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도 좀 깨야 될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할 거냐, 관계를 계속 가져갈 거냐. 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자체가 윤어게인 세력과 객체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네. 그러니까 이걸 절연이냐 이 부분들은 사실은 최소한의 기대감, 이걸 좀 객체화 시키지 않겠냐라는 게 있는데, 황교안이 어떻게, 우리는 황교안인데, 네. 우리는 황교안인데 어떻게 절연을 하고, 어떻게 그걸 사과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 그게 계속 반복되면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뱉은 말들이 역으로 자기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연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이라는 윤어게인의 몸체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더 정확한 예측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치도 거기서 어긋난 적이 없어요. 중도지향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는 여러 번 하지만은 단 한 번도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적이 없거든요. 지금 광주 간 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광주. 저는 이 유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아무 사전 조율이나 그거 없이 가서 촉발한 거지 않습니까? 촉발 마땅히 두들겨 맞는 건데, 두들겨 맞는 모습 역시 저쪽은 안 받아주는구나라는 걸 내부에 알려주는 신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광주의 민심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아니죠. 내 편이 보라. 나 이렇게 그렇게 당하고 갔을 있다. 때 광주가 안아줄 거라고 광주가 아무리 포용력이 있어도 못 안습니다. 네. 그게는요. 몰래 갔어야죠. 당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정 공개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혼자 네. 가서 뭐 조용히 갔다 오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사진을 후기를 올리고 남기는 거지. 광주에 맞습니다.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하고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당내에서도 진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간 것 같다라고 네.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략이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윤어게인의 이분이 그냥 심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가 안 돼. 심장을 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네. 사람이. 그래서 그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되게 의학적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당신 반영 확대 이 룰 때문인데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 투표랑 여론조사 비중이 원래는 이제 50대 50인데 이거를 당원 비중을 50에서 70으로 늘리고 여론조사 비중을 50에서 30으로 줄이겠다. 물론 아직 절차가 다 완성이 안 돼서 결정이 딱 난 건 아니지만 일단 지도부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와요. 근데 비판 중에서 가장 재밌는 비판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입니다. 민심보다 앞서는 당심은 없다. 재고돼야 된다. 이렇게 반발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장동혁 의원 얘기하면서 그 예전 장동혁과 지금 장동혁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윤상현 의원도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이제 가까운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그분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황 기자님한테 먼저 물었으면 네. 뭐 되지도 않는 말 하는 것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윤상현 의원의 말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내부 단속령 제도 개선이라고 이게 바꾸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운 건 뭐겠습니까? 내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 지도부의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이탈해내는 게 제일 사실은 두려운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방선거라는 걸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세가 떨어져 나가거나 주요한 후보군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뭐 다른 당하고 이게 조합을 한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은 이 재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룰 부분을 가지고 꼼짝하지 마라라고 저는 신호를 주고 강제하고 협박하려고 하는 거라고 뭐 협박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걸 가지고 내부를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려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중도 확장은 이미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단독 플레이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자. 살아남는 사람들은 대신에 강고하게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인가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지방선거에 중도층은 안 온다, 투표를 안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70%. 네. 김재원 전 의원이 대구죠. 네. 국회의원도 거기서 했고요. 그런 겁니다. 또 이 조지현 의원이라고요. 네. 여성인데 이분도 경북 경산이에요. 굉장히 젊은 여성 국회의원인데 이분도 그렇게 바꾸는 게 옳다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묘한 게 윤상현 의원은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전 사위이고 뭐 그런 사람이지만 또 윤석열에 대해서 뭐 윤호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 지역권이 인천이에요. 네, 수도권이네요.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 또 조은희라고 서울 서초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분도 묘하게 그분도 출신은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 국회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천, 서울 이쪽에서는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야, 환장을 노리시죠. 입장에서는. 우리 다 죽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구, 경북에선 아니 우리부터 살고 그 다음에 무슨 중도 확장을 왜? 그 지금 대구, 경북의 민심이 그렇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쪽 아주 궁금해서 최근 한 2, 3일 동안 좀 계속 물어보고 다녔는데 네. 그쪽에서는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미워한대요. 네.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정서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코너에 몰려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쓰면 약간 병 들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것도 합리적으로 분석이 안 돼요. 그냥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이렇게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국민의힘한테 고마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네. 하여튼 뭔가 아무튼 국민의힘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민주당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거보다 두세 배 훨씬 더 국민의힘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나빠지기 경쟁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앞서가고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 당원 투표 70%이 룰에 대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는데 본인한테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202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할 때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는데 그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 현재 시장한테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경선을 하게 됐을 때 당원 비중을 높이면 나경원 의원이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스스로 셀프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 선거는 50대 50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가 70대 30이라고 하더라도 내 선거는 50대 50으로 하겠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당원 당규가 있는데 본인 지역구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인지. 한국말인데 통역이 좀 필요하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 네. 그냥 뭐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은희 의원이 이분 기자 출신이에요. 네. 역시 팩트 체크를 잘 했더라고요. 작년 총선 네. 국민의힘 경선할 때 국민의힘에 1권역이 있었대요. 그거는 수도권하고 충청. 네. 어려운데. 그다음에 2권역이 있었대요. 여기는 이제 뭐 영남, 자기들이 좀 유리한데. 영남에서 5대 5로 했답니다. 당신 민심. 네. 수도권 충청은 민심 80, 당신 50, 20 이렇게 했대요. 네. 8대 2. 작년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당신들 무슨 짓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 이 당 주류 또 대구 경북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70% 확대는 관철은 될 거예요. 그런데 당 내에서는 이렇게 매우 심각한 문제 제기, 파열음 네. 지금 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가장 근본적 차이는 그때의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인 뭐 가치, 네. 비중,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과 한 몇 년 사이에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르고요. 오세훈 시장도 그때의 그 야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네. 제가 볼 때 지금은 서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와서 될 수 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심 70%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이 이길 수 없다 경선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의 간사도 떨어지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지금 현재 어쨌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나마 이쪽에 마지막 희망은 오세훈 시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동훈은 아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만큼의 내부에 저항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정책적인 방향으로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표심을 정확하게 딱 쥐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경원 의원이 굳이 그 페이스북에 자기 선거는 5대5로 하겠다는 거는 그 제도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네. 또 허망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 네. 이른바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는 다 없어졌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좀 차지하고 있다가 당내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른바 극우 세력, 윤호개인 이 자리를 놓고 지금 장동혁,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분들이 왜 이럴까?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공주 정한밤을 준비를 했습니다. 껍질을 모두 제거한 생 맛밤과 군밤으로 딱 먹기 좋은 칼집밤, 아무 손질 없이 보내드리는 공주 정한 알밤이 있습니다. 필요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밤 농가를 위해서 그리고 알밤 껍질 까기로 소일하시는 공주 지역 노인분들을 위해서 공독부차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이 나경원 의원은 참 그 연구 대상이에요. 처음에 네. 좀 젊은 여성 정치인 이미지도 좋고 또 좀 아픈 딸도 있고 나름 스토리도 있고 그랬던 분인데 네. 이분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서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건지 잘 이해를 못 그런 하겠고요. 말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내일 아침부터 신문에다 무슨 이 칼럼을 썼는데 저 봤습니다. 이미 벌써 온라인으로 퍼졌어요?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당사자한테 항의 전화가 올 것 같은데 제목이 아주 셉니다. 내용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직 박탈이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2019년 국회에 그 폭력 사태를 주도한 게 나경원 원내대표. 네.
근데 이제 그 무려 6, 7년 지나서 지금 선고가 나온 셈인데 의원직을 유지하면은 사실 뭐 벌금 얼마가 나오든 거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지금 그 벌금도 다른 동료 의원들이 나눠서 내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나눠서 내자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거의 동조를 안 하고 있다 주변에서. 물론이죠. 돈이 아까우니까.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어쨌든 이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이제 자리매김을 점점 보수 여전사, 왜 옛날 뭐 잔다르크 뭐 이제 이런 흉내도 좀 내려고 하고요. 네. 오늘인가요? 그 뭐 이승만 전 대통령 행사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제 막 이렇게 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검찰에서 목요일 밤 12시까지 항소 여부를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소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2심 재판부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 그냥 의원직을 그냥 살려주면 앞으로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몸싸움하고 때려부시고 동료 의원 회의 참석 못하게 막고 의사과 가서 팩시밀리 기계 깨버리고 네. 그래도 의원직 유지되고 오히려 영웅이 되는데 그런 저 민주주의가 무너진 동물국회 보고 싶냐 이런 취지로 이제 쓰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던 네. 건데 그 제 나름대로 굉장히 좀 생각을 해서 쓴 제가 나경원 의원 개인한테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야가 고민을 해서 만든 법안인데 그걸 무너뜨린 사람을 의원직을 유지시켜준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전화가 오겠군요.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5.5% 네. 나왔고 정당 지지율이. 예, 국민의힘이 29.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저번 저희 조사 대비해서 3.9%가 올라갔고 국민의힘은 3.0%가 하락해가지고 격차가 16.1%까지 나게 됐거든요. 저희가 25일 양일간 조사를 했던 내용들인데 네. 뭐 민주당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게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도저히 국민의힘으로는 당할 수가 지금 없죠.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반사로서 민주당이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쨌든 간에 뭔가 정치적인 선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침잠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선거 앞두고 이렇게까지 진짜로 이게 내부적으로 전부 다 멘붕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전략적인 어떠한 그 고민도 없이 진행되고 네. 있는 것 같아서 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일단 지난번에 대선 때 김문수 후보 찍었던 분들이 우리 유권자 투표한 사람들 중에 4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 지지율 보면 맞습니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겁니다. 그럼 딴 사람 이탈자들이 민주당으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무응답층이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얼마나 됩니까? 무응답층이. 예. 그래서 국민의힘 물론 선거 앞두고 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갈 수는 있어요. 네. 뭐 그런 건데 지금처럼 중도 확장 포기하고 윤호개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마 이제 그분들이 투표를 안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오히려 빠진 환멸을 사람들이. 느껴서 안 하게 되는. 그렇죠. 지정자 없음이 13.9% 정도 나오거든요. 13.9%. 네. 이상하게 그 KSY는 이 국민의힘 쪽에 좀 그래요? 우호적인 아니 다른 뭔가 반전을 좀 해야 돼. 아니,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네. 무응답층이 더 더 높더라고요. 높아요? 당 지지도보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도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흥미로운 조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서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21일 전국 성인 2,5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대구 경북 정당 지지도가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7.5%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이 현상은? 글쎄요, 그건 뭐 다른 조사를 좀 더 봐야 될 겁니다. 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상식적이죠. 대구 경북 시민들이라고 다 뭐 극우 유권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기하고 고생하고 다니니까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국민의힘을 거기 분들이 물론 야 윤석열을 지켜라 이렇게 하지만 지금 뭐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야 민주당이 워낙 구박을 하니까 우리라도 좀 지켜주자 이런 정도 방어적인 지지라고 봐야지
지금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이 뭘 잘한 게 있나요?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네. 아마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희는 그 샘플이 1,008명 정도여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적으로 나누면 이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네. 보니까 저희 이전 조사하고 그 이번 조사의 정당 지지도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에서 저희 거는 40% 정도대가 유지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팩트를 쏘길 수도 없고 대신에 네. 국정수행평가 있어가지고는 좀 뒤집혔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대구 경북에서도 47% 정도 굉장히 좀 더 높게 나왔고 네. 부정은 44% 정도 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공정한 KS와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공정한 KS 조사 결과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